특히 이제 코로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간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93경기를 뛰었던 선수입니다. 왜 온 거죠? 김영호 선수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또 높은 순번 지명도 받았었고 구속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괜찮은 시인이 있어요. 네, 감독님 네. 그랬더니 대뜸 정말 배찬승 선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1군 감독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감독인 거잖아요. 그 감독을 선임한 것 자체가 일단 파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아 다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삼성을 사실 올 시즌 이제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배트맨 구매 한도도 이제 10만 원 더 재밌고 건전하게 이용하세요.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입니다. 드디어 2025 KBO 리그가 곧 시작됩니다. 오늘은 한국야구 KBO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메이저리그 편에서 너무 재밌게 썰을 나눴죠. KBO 편 게스트로 역시 장성호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좋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역시 이분도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장씨 케미를 보여주실 우리 장영태 캐스터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장씨의 케미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선수들이 스프링 캠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은 가면 어떤 훈련을 하나요? 대부분 이제 팀들이 이제 1차 캠프와 2차 캠프를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죠. 네. 1차 캠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따뜻한 곳에 가서 이제 몸을 만드는 시간 한 3주에서 25일 정도.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몸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 이제 2차 캠프로 넘어가서 특히 뭐 오키나와라든가 네. 최근에 이제 대만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카카오슝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지금 대만으로 가는 팀들도 있는데 2차 캠프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했던 뭐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롭게 들어온 신인들 이런 선수들이 이제 기량 점검을 딱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시범 경기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감독들이 주전을 낙점하는 주전으로 이제 확정이 된 선수들이 이제 각 팀에 보면 한 6, 7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두 자리 갖고 이제 여러 선수들이 이제 테스트를 받는데 요 시기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적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어떤 감독의 눈에 드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시즌에 들어가면 뭔가 이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사실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즌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얼추 FA 시장이 마무리가 됐죠. 끝났죠. 네, 지금 끝났죠. 문성현 선수가 미계약 선수로 남아 있지만 네. 나머지 선수들은 다 이제 다, 원소속 구단과 뭐 이적이 되면서 FA 시장이 사실상 끝났죠.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큰 대어가 누구였죠? 아무래도 이제 투수 쪽은 엄상백 선수였고 야수 쪽은 이제 심우준 선수가 이슈를 조금 많이 받았죠. 네. 둘 다 하나로 이제 갔죠. 이적을 했죠. 네. 어떨까요? 이 FA 계약이 각 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일단은 뭐 팀의 주축으로 자리를 그렇죠. 잡아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 이적이 됐기 때문에 스토브리그 기간에 이제 한화이글스가 2명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네. 센터 라인을 이제 네. 강화시켰고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선발 투수가 없어서 참 어떻게 보면 기아에게 좀 힘없이 무너졌던 삼성이 이제 후라도 선수하고 그쵸. 이제 최원태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리그에서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지금 선발진을 지금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화이글스와 삼성 이 두 좀- 팀이 전력 상승을 좀 많이 이뤄낸 팀이 아닌가? 네, 그런 평가를 지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기존의 외국인 선수들 그대로 가는 팀도 있었지만 또 새롭게 영입한 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 캐스터님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일단 뭐 기아 타이거즈를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즈덤 선수가 어쨌든 네. 메이저리그에서 최근까지 활약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네. 저도 좀 낯이 익은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가 물론 장타도 굉장히 좋은 선수기도 하고요. 또 네. 수비 쪽에서도 뭐 내야 쪽에서 많은 포지션을 또 볼 수가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기존의 기아 타이거즈의 또 타선에서 또 추가적으로 강타자가 또 들어왔다는 점은 좀 분명히 고무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어쩌면 또 이번에도 네. 그런 강타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더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상을 감히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예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외국인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에 뭔가 이제 국내 팬들이 알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이 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야 이 선수들이 왜? 이런 것들이 네. 지금 뭐 1, 2년이 아니라 네. 거의 뭐 4, 5년 전부터 이 선수가 지금 KBO 리그로 온다고? 네, 이런 선수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간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93경기를 뛰었던 선수입니다. 왜 온 거죠? 아까 거기서는 뭐 이제 좋은 계약을 따내기가 어려우니까.
지난 야구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인데 개인적으로 키움의 카데나스 요번에 들어갔더라고요. 맞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어. 근데 개막전이 삼성과 키움인지 아세요? 진짜 지켜보겠어. 좋습니다. 올해 KBO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신인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LG 김영우 선수, 김영우 선수. 네, 전 김영우 선수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 어쨌든 장현식 선수가 부상 소식이 좀 나오긴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복귀를 금방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부상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거론된 선수가 바로 김영우 선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높은 또 지명을 받았었죠. 높은 순번 지명도 받았었고 구속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자원인데 만약에 마무리로서 등판을 뭐 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것도 되게 좀 화제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우 선수가 나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LG 팬들은 입이 귀에 걸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래프트에서 확실히 1라운드에 지명을 받은 선수들이 눈이 갑니다. 뭐 정현우를 필두로 정우주, 뭐 배찬승, 이강철 감독이 정말 극찬을 했던 뭐 김동현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산 베어스 내야를 사실 이제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뭐 이끌어 박준순 선수도 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 선수들이 던지는 모습들을 이제 유튜브로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정우주 선수는 진짜 완성에 가깝고 완성된 투수라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렇게 공을 던질 때 모습을 보면 잘 던지네 뭐 이 정도인데 이 선수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수들이 사실 눈에 들어오는데 정우주 선수하고 제가 이제 삼성의 이제 박진만 감독을 오키나와서 만났습니다. 뭐 괜찮은 시인이 있어요? 감독님 그랬더니 대뜸 정말 쉬지도 않고 배찬승 선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의 기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을 키우는 기조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퓨처스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갓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제 오버페이스도 할 수가 있고 완성되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다듬는 시간을 퓨처스에서 이제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1군에서 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년 박진만 감독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신인을 확신에 차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정현우 선수도 기대가 되고 정우주 선수도 기대가 되지만 배찬승 선수도 눈여겨봐야 된다. 사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한화 팬들과 삼성 팬들은 가슴이 설레서 방송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배찬승 선수에 대해서 워낙 사실 좋은 공을 던진다고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NC가 이호준 감독을 선임을 했죠. 이게 또 파격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1군 감독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감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독을 선임한 것 자체가 일단 파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NC에서 코치 생활도 2년 정도 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단과의 융화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이라면 어쨌든 이범호 감독과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아는 어쨌든 이미 갖춰진 전력이 있었고 그 전력을 토대로 잘 구성을 해서 이제 가을 야구까지 바라보는 그런 감독이었다면 이 지금 N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리빌딩도 좀 더 해야 되고 리빌딩하면서 거기에 또 선수들과 융화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은 사실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걱정도 분명히 되죠. 그런데 작년 시즌 초반을 생각을 해보면 NC 다이노스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갑자기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오면서 연패에 빠졌는데 그걸 헤쳐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 시즌에 이제 하위권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 누구보다 사실 NC를 잘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격이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감독 선임이었다.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도 NC 다이노스에서 이제 코치 생활을 했고 LG 트윈스에서 수석 코치까지 맡았던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경기를 읽는 능력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연패에 빠졌을 때 분명히 팀이라는 게 연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그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네요. NC 팬분들은 조금 이제 판단을 유보하시고 연패할 때 그때를 눈여겨 지켜보시라. 요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KBO를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설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선수들한테도
선수들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이제 미국 우리가 이제 알만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네. 그 선수들이 가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도 이제 솔깃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로 뭐 코치한테 직접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을 보면 유튜브로도 폼을 연구하는 선수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첨단 장비가 이제 각 팀마다 이제 잘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회전수라든가 팔의 각도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스피드 향상을 이루다 보니까 볼도 빨라지고 이제 홈런도 많이 나오고 에버리지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정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정보를 찾아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이제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과연 본인이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를 그렇죠.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영상을 토대로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힘도 없고 키가 되게 뭐 그러니까 왜소한데 그 선수가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근데 갑자기 뭐 홈런 타자 어디서 이상한 하겠다고. 영상을 보고 와가지고 홈런 타자 스윙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네, 다음 질문으로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2025 시즌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과 또 예상되는 대진 같은 게 저는 근데 한 세 팀 정도는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진짜로?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짚어주세요. 뭐 시원하게. 기아 삼성은 그대로 들어가 있지 오.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전 조금은 하나를 좀 높게 한번 보고는 있어요. 아, 웅장해집니다. 하나가 어쨌든 FA 시장에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분명히 하기도 네. 했었고 그 투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화에 좀 부족했던 뭐 작전 야구라든가 뭐 속도감도 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잖아요. 다크호스로서 분명히 급부상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5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 3강 5중 2약을 저는 꼽았거든요. 어. 2약은 뭐 NC하고 키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5개 팀 3강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아, 삼성, LG가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이제 갑자기 질문이 생각난 건데 전력이 그럼 가장 나빠진 팀은 뭐가 있을까요? 전력이 나빠진 팀은 아무래도 키움이 조금 크죠. 김혜성 선수가 그럼요.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자원에서, 그러니까 있는 자원에서 갔다고 한다면 난데 사실 그쵸. 선수층이 그쵸. 그렇게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김혜성은 진짜 중심 중에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이정우의 버금가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쵸. 선수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네. 감독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행복회로 돌릴 때입니다. 시즌 들어가면 이제 박 터지는 거잖아요. 그치. 머리도 아파지고. 네. 그러니까 감독들한테 이제 많은 질문을 이 시기에 하면요, 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막상 시즌 들어가잖아요. 그 했던 얘기가 뭐가 지켜지는 게 있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도 안 맞잖아요. 맞는 것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야구는 시즌 들어가게 되면 변수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쉬운 질문일 것 같아요. 2025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역시 기아겠죠? 저도 기아를 일단 꼽고는 있어요. 네. 어쨌든 큰 전력 누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추가 영입은 굉장히 또 알차게 잘 영입이 됐어요. 특히 외국인 용병 구성도 마찬가지고 네. 마운드도 강력한 데다가 또 위즈덤이라는 강타자까지 영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또 기아가 잘 경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기아가 아니라면 그래도 저는 의외로 LG가 또 치고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LG도 어쨌든 마운드가 탄탄하게 잘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뭐 타선 쪽에서도 잘 받쳐줄 수 있는 자원들이 분명히 또 있게 되겠습니다. 오스틴 디는 거 좀 재계약을 또 하기도 네.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작년에 좀 아쉬움을 이번에 좀 보완을 해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네. 충분히 기아나 뭐 삼성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다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을 사실 올 시즌 이제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이제 박지만 감독을 제가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 사담을 좀 나눴어요. 한 30분간 담소를 나눴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에 작년에 진출을 하면서 올해 이렇게 딱 만났대요. 근데 분위기가 다르구나. 감독이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그냥 그 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는 사실 더하겠죠. 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기아는 원래 강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갑자기 강팀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맛을 단 1년 만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슬럼프가 왔을 때 초조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한국 시리즈에 간 팀인데 그러니까 선수단 내부에 이런 자신감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된다는
된다고 네. 한다면 저는 이제 그래도 삼성도 한번 우승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전력이라든가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잠깐 이야기했는데도 벌써 2025 시즌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아와 삼성이 다시 만날 것 같죠. 제발 똑같은 그림으로. 뭐 지금은 그림 그리는 시기니까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누굽니까?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죠.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는 거죠.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서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스포츠 토토 팬 여러분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서 배트맨 구매 한도가 기존보다 높아졌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배트맨 구매는 PC 접속으로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배트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게임 구매, 게임 일정란에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한 경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2025 시즌 KBO 리그 개막을 맞아 재미있는 게임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야구 프로토 승부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9이닝까지의 최종 결과를 예측해야 됐는데 이번 신규 게임은 5이닝, 딱 5이닝 기준으로 승부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역전 홈런 한 방에 속쓰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모쪼록 이번 상품이 위로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이 찍어주시는 오늘의 경기 픽은 5이닝까지의 승부 예측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 5이닝을 대상으로 하니까 선발 투수 당연하죠. 분석이 그럼요. 너무나 중요해지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신규 상품 발매를 기념해 스포츠 토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선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개막 시리즈 경기로 한 경기만 찍어보시죠. 여기 참 그 재밌는 매치업이 두 개가 있는데 네네네네. 일단 하나와 KT가 수원에서 만납니다. 오. 네. 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엄상백 신무준 선수가 이적한 하나 이글스가 이제 KT를 만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디네스 선수가 이 하남자 키움으로 갔는데 네. 이제 삼성과 이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그렇죠. 만나거든요. 확실히 KBO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장캐스터님이 한 꼭지만 좀 짚어주시면 관전 포인트로. 아까 뭐 거의 다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네네네. 개인적으로 한화 KT가 네. 제일 궁금해요. 이적한 선수들이 나와서 어떤 활약상을 그렇죠. 보여줄지도 네. 좀 많이 궁금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화의 이번 시즌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가 좀 되는 팀이거든요. 네. 선발진에선 사실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3, 4회 됐을 때는 갑자기 타선이 힘을 내서 그렇죠. 5이닝 넘어가 5이닝까지 한화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개막 시리즈의 한화 KT 경기 그리고 키움 삼성. 사실 뭐 고척에서 펼쳐지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구면. 개막전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란 말이에요. 못 그러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엄청난 제가 봤을 때 야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한국 야구 KBO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썰을 나눠봤는데요. 두 위원님들 어떠셨나요? 늘 야구 이야기는 재밌고요. 네. 진짜 엊그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날씨가 봄이 오고 네. 야구할 또 이제 시간이 됐다는 거에 야구 팬분들은 좋겠지만 또 저는 또 중계를 해야 되잖아요.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가 다시 하려니까 참 게 허리가 뻑뻑하네요. 방학이 끝났다 이런 네. 느낌이네요. 그런데 또 네. 나름대로 이제 겨우내 또 준비를 많이 했고 그 어느 해보다 정말 볼거리가 많지 않을까 네. 이런 좀 기대가 듭니다. 저도 뭐 썰티타카에서 이렇게 야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야구의 계절이 좀 돌아왔다. 이걸 좀 몸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역시 저도 KBO 리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스포츠 썰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